오늘 나눴던 대화가 지금까지 했던 필로스 세미나 중에 가장 뜨거웠던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의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느끼는. 입이 근질거려서 뭐라도 말을 해야겠어. 오, 진짜 멋진 남자야. 읽을 때 홉스한테 완전히 매혹돼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 홉스가 우리를 꼬시려고 엄청 노력하네. 오늘 이 주제가 내로남불이라 너무 좋았고요. Oh, you're so funny. 감질나. 네, 자연법이란 인간의 이성이 발견해낸 계율, 즉 일반적 원칙이다. 홉스가 말하는 자연법이란 무엇이며 이러한 여러 가지 자연법을 제정을 함으로써 홉스가 이제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란 어떤 것인지. 자연법이라는 게 저는 이건 진짜 자연적으로 만들어져서 자연법이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자연법 또한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자연법이란 거는 자기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로 평등하게 자기 보존을 할 수 있는 계약 관계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암묵적인 그런 합의 같은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거에 있어서 내 자유를 조금씩 포기하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을 했어요. 나의 것을 조금씩 이제 버려가면서 우리가 이 정도는 합의하자까지 나온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자연법이란 인간의 이성이 발견해낸 계율, 즉 일반적 원칙이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이라고 쓰지 않고 발견해낸이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인간이 따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것을 잡아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 어떤 상대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에게 공격을 하다 보면 나도 그 공격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별도의 어떤 사고를 하지 않아도 그냥 있으면은 경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감각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 자연법이라는 얘기를 할 때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냥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도 누구를 잡아먹고 상대방도 나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 자연 상태이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에서 하지 않았을까. 결과를 예측하고 뭔가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생활들을 가지고서는 거기서 다 뽑아냈기 때문에 발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발견이라는 건 이미 존재하는 거를 알게 됐다는 걸 발견이라고 하니까 나도 욕망이 있고 근데 나도 욕망이 있다는 거를 보장받으려면 쟤도 욕망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하지 않고서는 모두의 그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포기하는 자유를 갖게 됐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유가 모든 걸 누리는 것도 자유지만 내가 이걸 포기하는 것도 내 자유란 말이에요. 살인이 죄가 아닐 수 있잖아요. 살인이 왜 반드시 죄여야 돼요? 그거는 자연법에서 규정하는 거잖아요. 사실 더 고대 사회로 올라가면 살인은 죄가 아니에요. 전쟁만 나더라도 살인은 진짜 실제 전쟁이 나더라도 살인이라는 진짜 사람을 죽인다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자연법을 적용받았을 때는 그게 죄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거기서 자유는 자연법을 따르지 않는 거스르는 그러니까 위배하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부적 방해가 외부적 자연법 자체가 외부적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자연법이 딱 적용되면서 그게 외부적 방해가 되는 거죠, 나한테는. 혹은 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라고 하는 게 자연법으로 정해지면서 나는 원래 그냥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원래 내 자유였는데 그냥 이제는 자연법을 따라서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나는 자유가 없어지는 게 아닐까요? 금지하는 거죠. 인간의 어떠한 행동을 금지하는 게 이제 자연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자연법이 되게 나쁜 것처럼 보이죠? 우리의 행동을 외부적 방해로 막 적용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그런 자연법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법도 또 발견해낼 수 있으니까 더 큰 선, 더 이 코머널스를 위해서 더 좋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만인의 선을 위한 그런 것들을 계속 발견해낼 수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또 발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이 제2자연법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신이 타인에게 허락한 만큼의 자유만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걸로 만족해라.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면서 나 혼자만 무한대의 자유를 누릴 수는 없잖아요. 자연법이 옳아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 자유라는 의미 자체는 그게 내가 남을 해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말 할 수 있는 그냥 외부 거에 아무것도 방해를 받지 않고 하는 건데, 그렇게 했을 경우 나도 그렇게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 하지 말자. 그게 자연법. 오늘 부분이 되게 내로남불하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도 많이 들고 나 이거 당하기 싫으니까 우리 서로 그거 하지 마. 믿음이 있어야만 이게 맞아요. 자연법이 실행이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최선을 위한 게 아니라 최악을 막기 위한 그런 것 같아요. 모두 이론은 지켰을 때. 완벽한데 그 이론은 이론을 완벽한데. 적용시키는 현실적으로는 인간이 인간.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자연이라고 하는 게 저게 다른 말로 어떤 게 될 수 있을까? 네, 한 명일 때보다 여러 명일 때가 더 자신의 생명 보장에 있어서 더 좋은 선택이니까 군중이 되는 거고, 이게 군중이 되면 될수록, 더 큰 군중이 될수록 더 안정해지는 거고, 나중에는 이제 이게 커먼헬스가 될 수가 있고, 그 커먼헬스 자체는 이제 만약에 커먼헬스라는 것이 자연법이고, 자연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평화를 추구를 한다는 거니까, 평화를 추구를 한다면은 전쟁을 벌이면 안 되는 거겠죠. 원칙상으로는. 저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연법이라고 해서 이제 인간 대 인간의 자연법이 따로 있고 뭐 국가 대 국가의 자연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랑 국가라는 단어를 치환하기만 해도 그냥 말이 되는 그게 이제 자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권리가 있으려면 의무도 같이 따라가고 올 수밖에 없다는 것 같죠. 그렇죠. 나라가 나를 보호하지 못하면은 평화는 깨진다. 그래서 그러한 자연법이라도 없으면은 또 이런 더 살인이라든지 사람들끼리 이렇게 혼란이라든지 혼돈 이런 게 일어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연법이 나를 이렇게 생존시켜주기 위한 최소의 기본적인 수단 이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마지노선. 예, 맞아요. 맞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마지노선. 네네. 동의합니다. 자연법이라는 것도 그들이 속한 곳에 따라서 어떨 때는 지켜도 되지만 어떨 때는 오히려 지키는 것이 자연법에 위배되는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게 맞는 게요. 자연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아닌 거죠. 최저의 선의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진짜 극단적으로 전쟁이 났을 때요. 남이 너에게 행하기를 원치 않으면 너도 나에게 행하지 말라고 해서 나는 죽기 싫으니까 나도 안 죽여. 그러면은 전쟁이 계속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특수 상황들이 있잖아요. 결과에 대해서 안전보장이라는 이런 것이 보장될 때만 자연법이 지켜지는, 반드시 자연법을 모두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마 자연법이라는 것도 약간 이런 확보의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평화를 획득을 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확보하는 그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조금 더 이 홉스의 생각에 동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획득했으면 다음 걸 확보해야 되고 그거 확보를 획득했으면은 또 확보를 하고 네. 그럼 저희가 결국에 마지막에 평화를 확보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은 뭘 획득해야 될까? 그러니까 개개인의 그 평화 위에서 행복을 이제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닐까. 힘든 걸 하는데 왜 이렇게 즐거움이 있지? 역설적이고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데도 이 안에서 또 다른 기쁨이 있다는 거를 느껴가고 있는 나날인 것 같아요. 그냥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생각하는 기쁨을 그냥 깨닫고 경험해가는 게 되게 저한테는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고, 지금은 다른 어떠한 즐거움보다 이거 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것만한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느끼는 나날입니다. 이 토마스 홉스가 우리를 꼬시려고 엄청 노력하네. 백날 제가 읽어봤자 여기 오면은 제 생각 다 깨지고 다시 정립되고 또 결국에는 새로운 걸 찾아내고 근데 제가 던졌던 왜 이랬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거를 채워주시고 또 여러분의 왜는 또 제가 어쩌다 보니 채워드릴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필요스의 장점인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참여를 안 하고는 못 배기겠는 거예요.
입이 근질거려서 뭐라도 말을 해야겠어. 오늘 이 주제가 내로남불이라 너무 좋았고요. 아, 오늘 이거 빠졌으면 너무 섭섭했을 것 같다, 스스로에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나눴던 대화가 지금까지 했던 필로스 세미나 중에 가장 뜨거웠던 것 같아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읽을 때 홉스한테 완전히 매혹돼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멋진 남자야. 막 이러고 읽어서 이게 네.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 포스터도 그렇게 만들었었거든요. 막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그래서